네, 반갑습니다. 어떤 파이썬 독자 여러분, 오늘은 10장 람다 함수와 리스트 축약에서 반복자 제너레이터 일드문이라고 하는 좀 고급 기능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자라고 하는 거 앞에서 제가 이제 아마 리스트 튜플 레인지형을 반복자다, 반복가능 객체다 뭐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그 용어에 대한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반복자라고 하는 용어는요, 영어로는 iterator라고 하는데 하나 이상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 구조에서 데이터를, 이게 중요합니다, 순차적으로 꺼내서 이용할 수 있는 객체, 얘를 이제 반복자 객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리스트나 튜플 자료형이 있는데요. 살펴보면 얘는 이제 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반복자 객체를 생성해낼 수 있어요. 얘가 또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이 next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반복자 객체 값을 넣잖아요. 그럼 얘가 순차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10 그리고 20 그리고 30이라고 하는 값을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만일에 이제 30까지 내보내고 더 이상 내보낼 게 없잖아요. 그러면 stop iteration이라고 하는 에러 객체를 생성해서 돌려줍니다. 요런 일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L이라고 해가지고 10, 20, 30을 원소로 가지는 이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it이라고 하는 함수로 감싸버립니다. 그리고 이 it의 어떤 타입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의 어떤 타입을 살펴보면 요 lit가 뭔지 살펴봤더니 얘가 list iterate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리스트 반복자 객체이다. 그리고 이 반복자 객체의 id 값이 이렇더라 라고 하는 정보를 돌려줍니다. 반면에 이제 n equal 100 해가 얘는 정수 객체잖아요. 그죠? 얘는 반복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it이라고 하는 함수로 감싸잖아요. 그러면 타입 에러라고 하는 에러가 출력됩니다. 즉 int 오브젝트는 it를 하지 않다, 이런 이제 에러를 돌려주죠. 그죠? 자, 조금 더 코드를 다시 살펴볼게요. 만일에 어떤 객체를 it이라고 하는 함수에 넣었을 때, 그죠? 이게 이제 반복이 가능한 객체일 경우는 타입 에러를 출력하지 않고요. 리스트는 iterable 객체입니다 라는 이 문장을 출력합니다. 튜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100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 불가능 객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타입 에러를 출력해서 이 문장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실습을 통해서 요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L이라고 하는 리스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L은 10과 20과 30이라고 하는 3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L이라고 하는 이 객체에다가 L을 it로 싼, 그죠? 함수의 반환값을 넣어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L 이터를 조회를 해봤더니 리스트 이터레이터 오브젝트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터레이터 객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n equal 100 이렇게 했죠. 그죠? 자, 그리고 n 이터 해가지고 이터 n을 하게 되면요, 얘는 에러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n이라고 하는 이 정수 객체는요, 값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반복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요, 리스트가 반복 가능 객체인지 검사하는 try except 문에 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L을 iterate 객체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때 에러가 나면요, 얘는 리스트는 iterable 객체가 아닙니다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스트는 iterable 객체입니다를 출력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튜플이 있고요, 여기는 정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리스트는 iterable 객체입니다. 튜플은 iterable 객체입니다가 출력되는데 n은 iterable 객체가 아닙니다. 얘가 출력되죠. 그죠? 그래서 iterable 객체가 아닐 경우는 타입 에러가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 이 L-it의 타입이 뭘까요? type of L-it 해가 얘를 살펴봤더니 list iterate다 라는 걸 알려주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아까 살펴봤듯이 이틀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iterate로 바뀌었죠. 자, iterate는 특징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네, iterate 객체는요, next를 이용해 가지고 원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원소가 하나 추출됐죠. 자, 똑같은 기능을 한 번 더 호출하면요, 그 다음 원소가 추출이 되고요, 똑같은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하면 그 다음 원소가 추출되는 거죠. 자, 10, 20, 30까지 다 나왔죠. 자, 이제 또 L-it에 next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stop iteration이라고 하는 객체를 반환해주고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다른 기능을 살펴볼까요? LST라고 하는 객체, 역시 리스트 객체인데요. 얘를 이렇게 생성한 LST 있잖아요. 얘를 이틀 함수로 다시 한번 감싸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터레이터 객체가 반환되겠죠. 그 이터레이터 객체를 참조하는 게 L-it입니다. 그죠? 이 L-it는요, 아까 next 함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원소들을 하나 추출할 수 있었죠. 다른 방법으로 underscore next 이라는 자체의 메소드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반환될까요? 10이 반환됩니다. 또 underscore next 해가 특수 메소드를 호출하면요, 얘가 20을 반환하고 30을 반환하죠. 역시 더 이상 반환할 게 없잖아요. 그럼 stop iteration이라고 하는 예외 객체를 생성하고 중지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iterate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range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for and in range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써왔죠. for in 문에서. 그죠? 그러면 range라는 건 뭐냐? range라고 하는 것도 역시 iterable 객체예요. 그래서 range 클래스라는 것은 이 객체의 타입이 되고요. 얘가 어떤 종류의 객체냐라고 물어보면 반복 가능 객체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반복 가능 객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terate이라는 함수로 감싸가지고 iterate라는 반복자 타입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얘도 똑같이 next를 호출해주면 어떻습니까? 0과 1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했던 거랑 똑같죠? 그죠? 네. 자, 결국 우리가 사용했던 요 for in range 5라고 하는 얘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할까요? 얘는 인자로 정수값을 가지죠. 그죠? 혹은 정수형 객체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럼 얘가 하는 일이 실제로는요, 내부적으로 이 객체가 갖고 있는 next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즉, 얘는 내부적으로 이 객체를요, iterate 타입으로 만들어 놓고 next 메소드를 호출하는 일을 하는 거죠. 네, 그거를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range 3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리턴하는 타입을 봤더니 range형 클래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r 이틀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통해 가지고요, 이틀 range 3이 반환하는 값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얘의 타입을 보니까 뭘까요? 얘는 iterate가 되는 거죠. iterate는 어떤 특징을 가진다 그랬죠? next를 이용해 가지고 원소를 한 개 한 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다 추출하고 나면 뭘 반환한다 그랬죠? stop iteration을 반환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for i in range 5라고 하는 이 함수가 하는 일이 뭐냐? for in문이 하는 일은요, range 5를 iterate 타입으로 바꿔가지고 next 함수를 계속적으로 호출해 줍니다. 언제까지? stop iteration이 나올 때까지. 자,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i를 출력하고 프린트 문에서는 공백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봤더니 이렇게 되죠. 그렇죠? 스탑 이터레이션이 리턴되면요, 더 이상 이 포문은 중지하지 않고 빠져나와 버려요. 자, 그런 원리로 얘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복자 클래스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물론 얘는 굉장히 좀 고급 기능이고 심화 학습이라서 실제 반복자 클래스를 우리가 많이 구현할 일은
없겠지만, 많이 구현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우리가 반환하는 이 반복자는 odd count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이제 1부터 증가하는 홀수를 반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뭘 구현해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를 구현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it underscore it이라고 하는 특수 메소드를 구현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underscore next underscore 얘를 반드시 구현해 놔야 됩니다. 얘가 반환할 거는 그냥 셀프만 반환하면 되는데요. 얘가 반환하는 일은 한 번씩 호출될 때마다 얘가 뭘 반환해야 되는지를, 즉 이 객체의 next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정의해 주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매번 호출될 때마다 셀프가 갖고 있는 n값에다가 2를 더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n은 1로 일단 초기화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odd count라고 하는 그런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next를 호출하거나 next 함수에 my count를 넣어서 호출하거나, 혹은 my count에 underscore next를 써가지고 홀수 값이 반환되는 거, 그런 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인데요. odd count init ital next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얘가 해주는 일은 기본 인자 값으로, 그죠? 아무 값도 없을 경우는 0을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디폴트 매개 변수 1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next가 해주는 일은 뭘까요? 셀프가 갖고 있는 이 n값 있죠. n값을 임시로 여기 넣어놨다가 셀프 값을 증가시키고 그 값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일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봤더니 교수님 왜 t를 반환합니까? 보세요. 제일 최초 값이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1을 반환한 다음에 n 값을 3으로 만들어 둡니다. 그 다음에 호출될 때 3을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반환할 때는 1부터 먼저 반환하도록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짰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짰죠. 이제 odd count 객체를 만들었죠. next를 통해 가지고 얘를 호출했잖아요. 그죠? 혹은 myCount 점 해가지고 요 next 메소드를 계속 호출해요. 호출할 때마다 얘는 1, 3, 5, 7 해가지고 홀수 값을 출력합니다. 자, 한 번 더 그러면 next 두 개를 추가해 볼까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1, 3, 5, 7, 9, 11까지를 출력하게 되겠죠. 자,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odd count라고 하는 반복 가능 객체를 정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런 클래스를 정의해 봤고, 그죠? 얘를 좀 바꿔가지고 20보다 작은 홀수를 출력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init 메소드와 it 메소드 그리고 next 메소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for in 문에서 if x가 20보다 더 크면 브레이크를 하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건문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init, it, next를 구현했고, 그죠? 이와 같이 조건을 걸어 가지고 20 이상이 되면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반환하는 값은 1부터 19까지 홀수 값을 반환하네요. 그죠? 자,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얘를 조금 고쳐 가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조건문 넣지 않고요, 스탑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예외를 생성하도록 코딩해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for x in my count라는 이 반복문에서 특별한 종료 조건이 없어도 얘는 1부터 19까지를 출력합니다. 왜? 여기에 next에서 값이 20보다 작을 때만 얘가 실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20 이상이 되면 stop iteration이라고 하는 예외를 웨이트 시켜주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얘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dd count의 next 메소드에 보십시오. 20보다 작을 때는 원래 하던 홀수값 반환하는 일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raise stop iteration 문이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요, for x in my count 이 문장에서 1, 3, 5, 7, 9 이렇게 가다가 20보다 커지는 순간 stop iteration 예외로 raise 시켜줍니다. 그러면 for 자동으로 멈추게 돼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19까지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직접 클래스를 만들어 보고 스탑 이터레이션 예외를 생성하는 기능까지 구현해 봤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코드를 조금 응용해서 반복자 객체를 만드는데, 얘는 이제 even count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 클래스는요, 짝수를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구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 코드를 수정해서 20 이하의 짝수를 한번 출력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이 반복 가능 객체를 위해서 제공되는 특별한 내장 함수가 있어요. 아까 봤던 거 있죠, 그죠? next. 이 next는요, iterate 객체에 대해서만 동작을 수행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반복 가능 객체에다가 내장 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앞에서 보니까 min, max 이런 함수에다가 이런 리스트 값을 넣으면, 그죠? 300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반복 가능한 객체를 인자로 받아가지고 min의 경우 최소값, max의 경우 최대값을 반환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다른 어떤 함수도 어떤 기능을 제공하느냐 하는 건데, 예를 들어 all, any, ASCII, bool, filter, it 이런 내장 함수도 역시 반복 가능 객체에 대해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L1은 1, 2, 3, 4가 있는데, 얘는 보니까 모든 요소가 0이 아니죠. 얘는 한 요소만 0이고, 그죠? 얘는 모든 요소가 0입니다. 그죠? 어떤 값이 0이 아닐 때는 true가 되고요. 0일 때는 파이썬은 false 값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L1을 넣어 보면요, L1의 경우는 모든 요소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모두 true만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true가 되는데, 얘는 한 요소가 0, 그러니까 false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는 false를 반환해 줍니다. L3은 당연히 모든 요소가 false이기 때문에, 그죠? 이 함수는 false를 반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all 함수는 반복 가능한 항목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을 반환합니다. 자, 그럼 다른 함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any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임의의 반복 가능한 항목 중에서 참이 하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참을 반환해 줍니다. 얘는 모두 참이었죠. 그러니까 true. 얘는요, 참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얘도 true. 얘는 어떻습니까? 모든 항목이 0이죠. 그러니까 얘는 false를 반환하는 거죠. 즉 0, 0, 0, 0과 같이 모든 항목이 false니까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 bool이라고 하는 함수, 얘는 뭐냐면은 값을 bool 값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은 항목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입니다. 즉 항목이 있을 때 true, 항목이 없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L1, L2, L3 모두 항목을 갖고 있죠. 원소가 있잖아요, 그죠? L1, L2, L3은 모두 원소가 있기 때문에 true, true, true를 반환합니다. L4 같은 경우는 얘는 원소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즉 바로 항목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죠? 다음으로는 이제 이와 같은 문자열이 있을 때 얘를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에 넣게 되면요, 이와 같이 문자열을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일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스플릿이라는 메소드가 있었죠. 걔는 공백 단위의 리스트를 만드는 일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플릿에 점을 주잖아요. 그러면 구분 문자가 얘가 되고 얘가 되고, 그러니까 2019, 02, 20이라고 하는 세 개의 항목을 가지는 리스트를 반환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누어진 리스트를요, 조인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연결시키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점 해가지고 메소드인 조인을 호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연결시켜 줄 때 이렇게 점으로 연결시켜 주게 되고요. 만일에 쉼표를 쓰잖아요, 그죠? 연결 문자를. 그러면 이와 같이 쉼표로 2019-02-2를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인, 스플릿과 같은 메소드를 써가지고 이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보고,
아래에 있는 램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상으로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람다 표현식 그리고 리스트 축약 표현까지 살펴봤네요. 그래서 꽤 고급 기능이라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요.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